예, 안녕하세요. 2학년 동력학 수업에서 복습 내용이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벡터입니다. 벡터고요. 원래 처음에 우리 미분 얘기 올라갔고, 이제 벡터에 관한 복습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정력학 뭐 그런 순서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때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정력학 수업도 1학년 때 했던 정력학 수업도 대개는 벡터 관련해서 배우거든요. 뭐 벡터에 기반한 정력학 그런 교과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개념은 이미 몇 번은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은 수학 수업 때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물리라거나 그런 데서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벡터라는 게 되게 파고 들어가자면 이것저것 많이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목적에서 쓰는 벡터라고 하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학과 같으면은 대학원 수업에서는 응용 수학을 할 때는 이런 식 말고 다른 식으로 정의된 벡터들에 대해서도 다루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적어도 선박과 학부 과정 중에서는 그런 개념을 들여서 뭔가를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 기준으로는 졸업할 때까지 벡터는 그냥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들로 생각을 하자면은 다른 게 하나 있죠. 벡터랑 다른 개념의 물리량,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얘는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크기만 갖춘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크기만 갖춘 물리량의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춘 물리량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시간. 시간이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특히 유체역학에서, 동력학도 하긴 그렇긴 하겠지만, 예, 시간과 공간을 이제 똑같이 뭔가 좌표를 표현할 때 쓰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동력학 수업에서는 그런 거를 벡터로 표현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라는 게 순서대로 흐르고 있고, 뭐 앞, 뒤의 관계가 뚜렷하죠.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 스칼라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눈에 딱 보이는 걸로는 길이는 크기만 갖췄다는 게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는 건 이제 방향이 있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길이, 0보다 작은 길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으니까. 질량도 0보다 작은 질량 생각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이게 우리 선박과 외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 해서 좀 사족을 달자면은 질량이 마이너스라는 게 적어도 우리 선박과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되게 추운 날이어가지고 기온이 0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음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음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온도가 중간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절대 0도보다 낮은 거는 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온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기보다는 뭐 섭씨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몇 도라고 하지만 걔도 양수 값을 가진 켈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속력을 썼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저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속력하고 속도는 달라요.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거고,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거기에 사실 우리가 속도계라고 표현하지만 속력계가 옳은 표현이겠네요. 0km/h에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요새는 디지털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속력은 0이면 정지해 있고 값이 0이 아니면은 뭔가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우리가 몰라요. 어느 정도 빠르긴지만 아는 그런 것들이 스칼라가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 앞에 네 가지는 스칼라로 나타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벡터의 예, 여기도 뭐 많이 썼지만 변이라는 거는 동력학에서 정말 많이 다룰 문제고요. 이제 위치가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위치가 변했는데 단순히 몇 미터 갔다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만큼 변했다. 위치가 그게 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이 말고 중력. 중력은 엄밀히 말하자면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도 방향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든지 지금 지구상에서 물체를 놓으면은 지면 방향으로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력학 열전달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 수업을 듣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기계기사 같은 거 준비하다 나올 수도 있는데, 시트 플럭스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당연히 온도가 뜨거운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열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 거기에 대한 게 히트 플럭스.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 히트 플럭스. 그 다음에 속력이 아니라 속도 있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몇 가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가속도, 운동량 등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 때 배웠을 수도 있고 대학교 물리 때 배웠을 수도 있지만 구태여 그것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력학에서도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많이 판을 벌릴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리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는 물리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두 가지의 개념, 벡터랑 스칼라를 가지고 설명을 구분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벡터라는 거는 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칼라라는 거는 주로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나 스칼라끼리 사칙 연산을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둘끼리 산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더하기랑 빼기는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더하기에 대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빼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도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곱하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누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성립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칼라 값을 줬어요. 그러면 그 스칼라 값에 대해서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칼라 더하기 벡터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겠죠. 우리 사는 세상에서. 뭐 예를 들자면 얘가 미터예요. 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거나 해봅시다. 뭐 속도라고 할까요? 길이 더하기 속도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이 된다, 나는 그걸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 동력학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 선박과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걸 마주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칼라 더하기 벡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스칼라 더하기 뭐만 말이 되겠어요? 스칼라만 말이 되겠죠. 수학적으로 성립이 하냐 마냐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뭐 물론 똑같지만 수학적으로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자는 거죠. 그럼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를 하면은 스칼라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스칼라. 길이 곱하기 길이 해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면적 같은 거 구할 때 길이 곱하기 길이 잘 쓰고 있죠. 면적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자꾸 글씨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비슷하네요.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스칼라랑 벡터랑 스칼라 곱하기 벡터라는 식이 성립할 수 있냐 없냐예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성립은 되고요. 그 결과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얘기를 해야겠죠.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벡터 곱하기 벡터가 뭔지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미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5개 정도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글씨가 상당히 많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 어깨가 삐뚤어졌나? 네, 하여튼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기에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다음에 벡터 끼리 더하거나 끼리 곱하거나 우리가 이런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스칼라라고 해서 아무 스칼라나 집어다 양쪽에 집어넣으면 되겠냐? 뭐 예를 들자면 길이 더하기 질량 딱 있으니까요. 길이 더하기 질량을 할 수 있겠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길이는 길이끼리 더해줘야 뭐가 나올까요? 길이끼리 더해주면은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질량끼리 더해줘야 질량이 나올 거고, 곱하기는 조금 달라요. 곱하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뭐든지 갖다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길이 곱하기 길이 한다고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곱하기 길이라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뭐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아무거나 다 나오긴 나와요. 길이 곱하기 시간도 되고, 아니면 아까 곱하기 나누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 하면은 속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끼리 다른 단위 아니면은 서로 다른 물리량이란 말이 맞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리량끼리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해서 제안을 했거나 있겠죠. 근데 얘는 다른 종류의 물리량끼리 더하면 안 된다. 스칼라랑 벡터 곱도 뭐 서로 다른 물리량일 수밖에 없죠. 스칼라랑 벡터랑은 다르니까. 서로 곱했을 때 나오는 거는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둘이 곱했다고 얘가 그대로 같은 종류의 물리량이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종류 물리량이 나올 거고. 얘는 더하기니까 같은 종류 물리량. 벡터끼리 뭐 예를 들자면 속도 더하기 속도 말 되죠. 힘 더하기 힘. 이제 동력학에서 정말 많이 다룰 거예요. 힘 더하기 힘은 힘이 되죠. 마지막 게 문제인데, 그럼 벡터끼리 곱하면 뭐가 되겠냐? 대표적인 예로 속도끼리 곱할까? 아니면은 뭐 속도 곱하기 변이, 속도 곱하기 힘. 여러분들이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배울 벡터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둘이 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벡터끼리 서로 곱을 하라고 했을 때 내적이라는 걸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 외적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게 서로 벡터끼리 곱을 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학 복습 벡터에서는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됩니다. 뭐 나머지야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동력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는 두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명하려고 수학 복습 벡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잘랐다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